네, 두 번째 챕터 건축 구조 이론의 첫 번째 단락 강성과 강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왜 자연에는 직선이 없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말하기를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인간이 만든 경작시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강이나 산이나 이런 선들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자연에 있는 모든 선들은 직선이 없고 곡선만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구조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박스죠. 종이 박스고, 밑에 그림은 철걸로 된 직선 보입니다. 교량보죠. 반면에 이제 오른쪽 거는 달걀이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에요.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박스는 물건을 담기에는 참 좋지만 굉장히 약하죠. 위에 무슨 사람이 올라가거나 그러거나 무거운 게 올려지면 금방 찌그러질 겁니다. 반면에 달걀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서도 배웠다시피 그 아주 얇고 약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힘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이 올라가도 안 깨질 정도의 단단한 구조체인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구조체도 잘 보시면 직선으로 된 교량은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이거를 구조체의 두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보통 우리가 depth라고 얘기를 합니다. depth, 구조체의 깊이 혹은 우리말로 하면 춤이죠. 두께, 이렇게 되는 거죠. 두께를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여기 오른쪽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께, 이 춤이 depth가 굉장히 이거 보면 아주 작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곡선으로 될 때 굉장히 얇고 가는 것을 가지고도 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강성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가 평범한 A4 용지예요. 이렇게 될 때는 이 종이가 자기 스스로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해서 이렇게 축 처지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단단하게 자기 무게를 견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얘가 이 정도 무게도 이렇게 견디는 이런 구조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게서 이렇게 바뀔 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종이 자체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재료는 안 바뀌었습니다. 재료는 안 바뀌었는데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게 바뀌니까 갑자기 이게 자기
무게도 못 견디는 형편없는 구조체가 아주 훌륭한 구조체가 됐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결국 단면이 바뀐 겁니다. 자, 단면이라 하면 여기서의 단면은 이거죠. 여기서의 단면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의 단면은 이거고 여기서의 단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종이가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 단면이 이렇다가 이게 종이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될 때는 단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약한 구조가 되다가 이것은 강한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을 바뀔 때에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강성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스티프니스고 한자로 하면 강성이죠. 부들강자로 씁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자연에 왜 직선이 없느냐.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직선이 필요하죠. 박스 혹은 직선으로 된 도로. 그러나 구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직선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다. 반면에 곡선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 살기 위한 집은 아니죠. 병아리가 살기 위한 집은 될지 몰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얇고 보잘것없는 재료만으로도 훌륭한 구조체가 된다. 이것도 흙으로 된 집입니다만은 이렇게 될 때 지붕으로서 훌륭한 구조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 재료와 직선 재료는 그러한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곡선 재료로 하면 분명히 두께도 얇게 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이 곡선 지붕 위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죠. 사람은 평평한 바닥이 필요하니까 이 평평한 바닥을 가져야만 사람이 가구도 놓고 그 위에서 뭐 여러 가지 생활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바닥은 평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평해야 되는 바닥은 사용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곡선으로 된 형태는 구조적인 말하자면 효율성,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 구조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사용성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구조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구조체들을 보면 직선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거기에서 이런 곡선이라고 하는 재료 곡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효율성을 아울러 겸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 혹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이 강판은 우리가 폴디드 플레이트 혹은 뭐 코러게이티드 플레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판이라면 쉽게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휘어지고 그럴 텐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접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구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평판을 단면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뭐 혹은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같은 철판인데도 굉장히 훌륭한 구조체가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접은 판들을 폴디드라고 그러고, 이 골판지처럼 여기에 이런 식의 코러게이티드 된 단면을 가진 것을 우리가 코러게이티드 플레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워플 슬라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평 슬라브일 경우에는 아주 두꺼운 슬라브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만큼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였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재료를 갖고도 훨씬 강성이 높은 이런 재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같은 철판이라도 이것에다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죠.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판들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의 딤플을 두는 방법. 여기도 단면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딤플이 나와 있겠죠. 이것만 갖고도 이 철판이 굉장히 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펀칭되는 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펀칭을 둬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다. 자, 철판을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서 잡아 늘리면 이런 식의 익스펜디드 메탈이라는 게 생기죠. 여기도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두께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접거나 여기다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강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이 조금 더 건축 구조로 확산이 되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강한 구조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전체적으로는 볼트죠. 이렇게 큰 볼트를 만들어서 이 자체로도 구조체가 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 면에는 워프를 둬서 추가적으로 더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전체적인 구조의 효용은 볼트로 얻고 그거를 다시 코러게이트로 접음을 둬서 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그림은 전체적으로는 쉘인데 그 쉘에다가 다시 워프를 두어서 하는 경우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도 전체 구조체로는 쉘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2차적인 주름을 둬서 효용성을 높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꽃잎을 보면 꽃잎에도 역시 직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뭔가 주름이 있죠. 그것이 XYZ 방향으로 다 곡률이 있는 주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꽃잎이라는 것은 넓은 면적의 꽃잎 전개 면적이 필요한 것이고 재료는 적게 써야 될 것이고, 그러려니 가장 효율적인 구조체를 얻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면이 곡선이고 곡면인 그런 형태를 가지도록 진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 오른쪽에 SOM이 설계한 채플도 마찬가지죠. 넓은 면적의 성당 지붕을 만드는데 저거를 단순하게 철판으로만 만들면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거를 이런 종이 접기식으로 만들면 아주 얇은 철판으로도 저렇게 큰 면적을 덮을 수가 있겠다. 뭐 왼쪽에 꽃잎이나 오른쪽에 인간의 만든 건축 구조물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즉 약한 적은 재료로 강한 구조를 얻는 비결은 주름이다. 결국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직선이 없고 곡선만 있는 이유는 요컨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은 재료로 강한 구조를 얻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